지질시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생성된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하고요. 이런 지질시대는 지층과 암석에 지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런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지사학이라고 하고요. 지사학 연구는 지층의 암석의 선후관계를 밝히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죠. 지사학의 법칙은요, 수평, 태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동물군 천의의 법칙으로 나눌 수 있고요. 지층 대비와 함께 지층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지사학의 첫 번째 원리, 수평태적의 법칙이고요. 수평태적의 법칙은요, 일반적으로 태적물들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부터 수평하게 쌓인다라는 법칙이 돼요. 따라서 지층이 휘어져 있거나 혹은 기울어져 있으면 그 지층은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 있는데요. 지층이 쌓일 때는 역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됐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나 지층이 변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래쪽 지층일수록 먼저 생성된 지층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세 번째, 관입의 법칙은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층의 틈을 따라서 관입이 될 때 관입당한 주변의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라는 거죠. 마그마가 관입을 하게 되면 마그마의 열 때문에 관입을 당한 암석은 변성작용을 받게 돼요. 따라서 변성된 암석이 먼저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화성암의 관입과 분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관입암은 심성암이 되는 거고요. 분출암은 화산암이 되겠죠. 마그마가 관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지층이나 암석 주위에 열에 의한 변성작용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가 관입한 아래쪽이나 위쪽 모두가 변성작용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겠죠. 하지만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이 되게 되면 아래쪽 지층이나 암석은 변성작용을 받겠지만 위쪽은 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성작용을 받을 지층이나 암석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의 침식작용을 받게 되면 위쪽은 큰 여감들만 남을 거고요. 이런 여감들을 기저여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지층이 쌓이는, 즉 위쪽은 변상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번째,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은요, 매우 긴 태적 시간에 단절이 나타난 상하 두 층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따라서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아래 두 층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암석의 종류와 상태, 지질 구조, 화석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다섯 번째는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고요. 태적 시기에 따라서 지층에는 서로가 다른 화석의 종류가 발견이 되는데 이때 더 복잡하고 더 진화된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나중에 생성된 지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동물군 천의의 법칙을 이용하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 사이의 생성 순서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질 연대 측정을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는 상대 연령 측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상대 연령 측정은요,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된 시기, 그리고 지질학적인 사건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으로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상대 연령 측정이라고 해요. 상대 연령 측정은요, 한 지역, 그러니까 한 지역에 분포를 해야 되고요. 서로가 접촉하고 있는 지층 혹은 암석의 생성 순서를 상대적으로 나타낼 때 이용이 되죠. 지사학 법칙을 통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 결정을 탐구 자료 창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E 지층과 D 지층을 보시면요, D 지층은 화성암을 의미하고요. E 지층은 관입을 당한 지층, D는 관입한 지층이 되죠.
따라서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관입을 당한 이 지층이 관입한 D 지층보다 먼저 생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 지층이 먼저, D 지층이 나중. 그 다음 이 D와요, C를 한번 볼까요? 이 D 지층과 C 지층을 보면 그 사이에 기저여감이 있죠. 기저여감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이가 부정한 면이라는 얘기고요. 이 부정한 면 아래 지층이 위지층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D2 지층이 오래되었고 C 지층이 나중에 생성된 지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C와 B를 볼까요? C 지층 위에 B 지층이 있었죠.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 지층인 C가 위 지층인 B 지층보다 오래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C, B 지층과 A 지층 사이에서도요, 기저여감이 나타났어요. 역시 부정합 법칙에 의해서 C, B 지층이 A 지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다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를 종합해 보면요, 지층과 암석의 상대적인 생성 순서를 나타내면 첫 번째, 지층 2가 퇴적이 됐고요. 화성암 D가 관입을 했죠. 그리고 부정합에 의해서 지층 C가 퇴적이 됐고, 그리고 지층 B가 퇴적이 됐어요. 또한 부정합이 생성됐고, 그 다음 지층 A가 퇴적이 됐네요. 지삭 법칙을 이용한 상대 연령 측정 방법은요, 서로가 접촉하고 있는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순서를 나타낼 때 이용된 반면에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의 지층을 비교하고 상대적인 선호 관계를 밝힐 때는 지층 대비를 이용하게 되죠. 지층 대비는 암상에 의한 대비와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는데요. 암상에 의한 대비는요,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성분이나 조직, 색깔, 그리고 퇴적 구조 등을 조사해서요, 여러 지역의 지층이 동일한 시기에 퇴적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요, 응해암층이나 석탄층 혹은 석회암층처럼 특징이 뚜렷하고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생성된 지층을 이용하는데요, 이를 열쇠층, 건층이다라고 얘기도 하죠. 이런 암상에 의한 대비는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을 대비할 때 이용을 하게 돼요. 화석에 의한 대비는요, 진화 속도가 빠르거나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번성되었던 퇴적 시기를 지시해주는 화석, 즉 표준 화석을 이용하는 대비가 되는 거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 대비에 이용이 돼요. 지층의 대비를 암상에 의한 대비와 화석에 의한 대비로 아래 그림을 살펴볼 텐데요. 가나 다 지역에 암상에 의한 대비의 열쇠층인 응해암층과 석탄층이 나타나 있죠. 따라서 이 미음 스몰 f는요,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 리을 T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 화석에 의한 대비 볼까요? 가장 아래 삼엽층이 있죠. 따라서 A 기역 스몰 a는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그래서 A 기역 스몰 a는 같은 시대에, 즉 고생대 때에 퇴적된 지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추층이 보이죠? D 미음 이 역시 같은 시기. 그리고 맨 위에 중생대의 암모나이트 F 그리고 시옷, 그 다음에 스몰 g가 중생대 때 퇴적된 지층이 되고요. 지층의 상대 연령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A 기역 스몰 a는요,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니은과 스몰 p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 그리고 가의 B, 나의 디귿, 다의 스몰 c 역시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인데, 가 지역에서는요, 나와 다 지역에서의 니은과 스몰 b에 해당하는 지층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A와 B 사이에 부정합이 나타났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C, 리을,
스몰 t가 같은 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d, 미음, 스몰 e가 또한 같은 시대가 되죠. 그리고 이, 비읍, 스몰 f가 역시 같은 시기, 그리고 맨 위에 있는 f, 시옷, g가 또한 같은 시기에 지칭이 되는 거고요. 지사학 법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지칭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 지칭이 위 지칭보다 먼저 생성된다. 지칭 누중의 법칙을 이야기한 거죠.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 나중에 형성된 지칭일수록 더 진화된 생물 화석이 나타난다. 동물군 천이의 법칙에 대한 내용,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칭은 생성 시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부정합의 법칙으로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4번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지층보다 먼저 생성된 게 아니라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나중에 생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의 지층의 단면을 나타냈고요. 비교적 가까운 지층을 대비할 때는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때는 응해암이나 석회암이나 석탄층 같이 특징이 뚜렷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형성된 지층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A, B, C 중 응해암층을 쭉 연결해 보면 이 응해암층이 형성된 시기는 같은 시기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매겨보면 B의 가의 아래층이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 그리고 A, B의 가층이 되겠죠. 그 다음 그 위에 지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A, B, C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응해암층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째로 쌓인 거고요. 6번째, 그리고 7번째, 8번째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B층의 4번 응해암층과 6번 지층 사이에는요. A에 나타나는 5번 지층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사이에 오랜 시간의 단절이 있는 부정합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1번 A, B, C에서 열쇠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층은 응해암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A, B, C 지역의 가 지층은 모두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는지 판단하시오. A, B, C역에서 가 지층은 A, B는 같은 시기에 생성된 지층이지만 C에서의 가는요, 그 이후에 생성된 지층이 되는 거죠. 3번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지역을 쓰시오. 1번 퇴적층인 B가 가장 오래된 지역이 되겠네요. 상대 연령에 대한 설명. 1번 상하 두 층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는 두 지층의 관계를 부정합이다라고 하죠. 니은의 법칙에 따라 아래 지층이 더 오래된 것이다. 지층 누 중에 법칙이 되는 거고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은 암상에 의한 대비를 이용하여 선후관계를 밝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에서는요, 선후관계는 표준 화석을 이용하죠.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냈고요. B, C, D층을 보시면요. B에는 중생대 시대 때의 표준 화석인 암모나이트 화석이 눈에 보이고요. C 지층은 고생대 시대 때의 삼엽층 표준 화석이 관찰이 되죠. 따라서 동물군 천의 법칙에 의해서 C 지층이 먼저 생성되었고 그 후에 B 지층이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C층 아래에 있는 D 지층이 C 지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이 지층은요, 관입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입당한 DC, B 지층이 먼저 생성되었고 관입한 이 지층이 나중에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A 지층 사이를 보시면요, 기저여감이
관찰이 되죠. 기저 여감을 통해서 두 지층 사이에는 부정함이 있었다. 따라서 부정함 면 위에 있는 A 지층이 나중에 생성된 지층이 되는 거고요. 1번 B와 C 지층의 생성 순서를 정하는 데 적용한 지사학의 법칙은 동물군 천이 법칙이 되는 거죠. 동물군 천이 법칙이 되는 거고, 2번 C 지층과 E 지층의 생성 순서를 정하는 데 적용된 지사학의 법칙은 관입의 법칙이 되는 거죠. 관입의 법칙. A, B, C, D, E 지층을 오래된 지층을 순서대로 쓰시오. D, C, B, E, A 순서가 되겠네요. 5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 C를 먼저 생성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타나시오. B를 한번 볼까요? B 화성암. 화성암을 경계로요, C 지층 아래와 A 지층 주변이 변성작용을 받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B 지층은 관입암이 된다. 따라서 A 지층 이후에 C 지층이 퇴적이 됐고요, 그 사이에 B 화성암이 관입됐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가나다라 지역의 지질 단면들을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지층이 역전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각 지역에서의 지층의 생성 순서를 볼까요? 가 A 지층이 퇴적되고 나서 B 지층이 관입이 됐죠. 그리고 부정합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C 지층이 퇴적이 됐어요. 나의 경우 B 지층이 퇴적되고 나서 A가 관입을 했고요, 부정합이 있는 이후에 C가 퇴적이 됐네요. 다의 경우는 A가 퇴적됐고, 그리고 이제 부정합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C가 퇴적됐고, 그 이후에 B가 관입을 했고요. 라의 경우도 A가 퇴적, 부정합이 일어났고, C가 퇴적, 그리고 B가 관입을 했네요. 내 지역에서 A, B, C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하는 데 적용된 지삭 법칙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퇴적층의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했고요, 또한 부정합 법칙과 관입의 법칙을 적용했네요. 동물군 천이 법칙은 표준 화석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군 천이 법칙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번 내 지역에서 A, B, C 지층 중 B 지층이 가장 먼저 생성된 지역은 나이다. 나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가와 나 지역에서 C 지층이 가장 나중에 생성됐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와 라 지역에서 B 지층이 가장 나중에 생성됐다. 예, 역시 옳은 내용이죠. 라 지역에서 A 지층들이 퇴적되고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 라를 이루는 지층들이 경사가 져 있죠. 따라서 지각 변동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림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의 지층의 단면을 나타냈죠.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의 지층의 단면은 암상에 의한 대비를 이용하고요, 응이암이나 석회암이나 석탄층 같은 열세층을 통해서 지층의 선후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A, B, C, D 지층의 공통적인 열세층은 석탄층이 존재하죠. 따라서 석탄층을 지층을 연결하게 되면 A의 석탄층과 B층의 석탄층, 그리고 B와 C의 석탄층, 그리고 C와 D의 석탄층, 같은 시기에 형성된 지층. B의 가장 아래의 지층이 A, B, C, D 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이 되겠네요. 그리고 A에서의 가장 위의 지층이요, A, B, C, D 지층 중 가장 최근에 형성된 지층이 되는 거고요. B, C, D 지층의 열사층인 석회암층 역시 같은
시기에 형성된 퇴적층이 되겠죠. 그러면 B하고 C에서도요, 화산암층이 관찰이 되죠. 이 화산암층이 또한 같은 시기에 형성된 지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B 지층의 가장 아래가 가장 오래된 지층, 그 위에가 두 번째로 오래된 지층, 그 위에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순서를 갖게 됐네요. C 지층에서 가장 아래가 세 번째, 그리고 그 위에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는 거고, D에서 석탄층이 다섯 번째 층, 그 아래가 네 번째, A에서는 다섯 번째 층인 석탄층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화산암층이 있는데요. 이 화산암층은 C하고 D에서는 석탄층 사이에서 되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C의 5번 층인 석탄층과 그 위의 여감층 사이에 결층이 나타났다. 결층이 나타났다는 것은 부정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5번 층 위의 지층을 6번 지층으로 표현할 거고요. 그 위에가 7번 지층. 7번 지층은 C와 D에서도 공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C하고 D 사이에, 그러니까 위에는요 3층이 관찰되고 있는데 A의 경우는 3층이 나타나지 않고 사질 세일층이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A에서의 7번 지층과 사질 세일층 사이에 역시 결층이 나타났고 부정합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C, D의 7번 층 위에가 8번째 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사질 세일층이 9번 지층, 그리고 A 지층의 가장 위에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이 10번 지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1번 A, B, C, D 지역의 지층에서 13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층, 공통적으로 13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석탄층이 되는 거고요. 2번 네 지역의 지층을 대비하여 서로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을 연결하시오. 연결해봤고 3번 A 지역에서 부정합 관계에 있는 두 지층을 찾아 쓰시오. 7번과 9번 여감층과 사질 쉐일층 사이에 부정합이 존재를 하죠. 4번 A, B, C, D 중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지역은 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층의 이름은 여감층이 되죠. A와 C 지역의 화산암층은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 A의 화산암층 6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에서의 화산암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서로가 다른 시기에 생성되었고요. B와 D 지역의 여감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B의 여감층 1번이죠. 그리고 D의 여감층은 D의 여감층은 7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같은 시기에 퇴적되지 않았다. C 지역에서 석탄층과 여감층은 부정합 관계다. C에서의 석탄층과 여감층 사이에는요 6번이 화산암층이 있어야 되는데요 화산암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D도 역시 마찬가지로 5번과 7번 사이에 화산암층이 나타나는데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부정합 관계이다. 옳은 내용